정부가 양구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원도가 수도권의 용수 공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로 다세대 주택 2가구의 지하 세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다 할 지원이 없어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30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은 지난 19일부터 13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고 속초와 삼척도 12일째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거두리 일대 55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20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화천댐 용수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끌어다 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양구군에 새로운 댐 건설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원도가 수도권의 용수 공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화천군과 양구군은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양구 수입천 등 14곳을 신규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4개 댐의 저수 용량은 3.2억 톤. 이 가운데 양구 수입천이 1억 톤으로 가장 큽니다. 한강 수계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그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극한 가뭄이 오면 남아있는 용량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양구군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소양강댐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는데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댐 건설로 수몰되는 민가는 없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양구군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경지와 마을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댐 막는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기 저기 막 댐 막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여기? 아니 여기서 사는 사람이 나가서 뭘 해먹고 사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농사가 짓던 사람들이 뭘 나가서 뭘 하냐고.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한 정부 계획에 반발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화천댐을 활용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화천군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4년까지 1조 7,600억 원을 들여 하루 80만 톤의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중 60만 톤을 화천댐에서 끌어다 쓸 예정인데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몰라요. 그럼 그동안에 1년에 480억씩 손해보는 화천군민들은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민한테 어떤 양해나 이해를 돕는 액션은 없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견뎌온 지역사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했다며 정부의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정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원들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확보가 돼서 산업단지로 공급되고 할 때 그러면 지역에 피해 입고 지역에서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죠. 양구군은 댐 건설 백지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화천군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응에 나설 계획인 만큼 향후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적잖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24일 원주 지역에 내린 비로 태정동의 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 주택 지하에 사는 2가구에는 집에 엄청난 물과 토사가 들이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안이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가재 도구는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4일 원주 지역의 내린 비로 태장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세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이 집의 주인은 비좁은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긴급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이 안 열려갖고 저도 저 기창문으로 도망 나왔거든요. 아, 문이 안 열려가지고? 네, 문이 꽉 차니까 안 열려갖고 기창문으로 도망 나왔는데 나는 대기업 젊은 친구가 하는데 얘가 걱정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저는 쫓아나왔더니 119 하시는데 못 들어가는 거지. 이 집과 마주보고 있는 집은 현관문을 부수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도 당시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문이 계속 안 열리니까 일단 뭐 힘을 써서라도 조금씩 열었는데 열고 해도 문이 계속 다 들어오고. 근데 갇혔을 때 어땠어요? 무섭죠. 일단은 엄청 무섭죠. 일단 안 열리니까. 그리고 이제 감전 위험도 아무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민은 현재 가구는 물론 가전제품까지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바닥과 창틀, 현관문까지 모두 수리해야 합니다. 침수됐던 가정에서 나온 가재도구들입니다. 대형 소파는 물론 책들 그리고 TV에서 가구까지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들어찬 집의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출까지 받아 집을 구입했는데 4천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시청인지 동사무소인지 아마 그 모텔 하나 잡아줘. 예, 모텔 하나 잡아줬거든요. 거기 생활하고 있는데 그 생활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예. 지난 24일 비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집은 두 가구가 전부입니다. 이들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비 2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집수리비에 대해서는 현재 원주시가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빨라야 11월에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마저도 현실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주택 수리비 정도 지원이 될 것 같다. 전국에서 쉽게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매칭을 이렇게 지원을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한 11월, 12월 이렇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수 피해 주민들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마련해준 숙박업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한 피해 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당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연일 열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아침까지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30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원주 지역 밤 최저기온이 27.3도, 속초 27.1도, 양양 26.7도 등 동해안 대부분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25도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강릉은 지난 19일부터 13일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고 속초와 삼척도 12일째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로 거두 일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두리 일반 산업단지는 바이오, AI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춘천의 산업지도 개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수한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거두 농공단지 건너편 일대에 5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춘천시는 사업이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발 사업을 추진해 20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도계는 30도를 웃돌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에서는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장마가 물러선 자리에 폭염이 들어오며 낮에는 따가운 햇볕,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가 넘었고 강릉 등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 사람의 신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조성돼 있는 폭염체험관. 41도로 설정된 체험관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내 코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의욕이 넘치던 걷기 활동은 점점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폭염 체험 부스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덥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10분 만에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무더위를 더 크게 느낍니다. 태양 고도가 높은 낮 12시경, 한낮 아스팔트 온도는 66도였습니다. 차량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하면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지자체들도 무더위 대응에 한창입니다. 정수 처리한 물로 인공 안개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4도가량 낮춰주는 쿨링포그는 2014년 대구에서 처음 운영한 이후 전국 곳곳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엔 그늘막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특히 지역에서 도입한 스마트 그늘막은 해가 뜬 이후 기온이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양산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엔 여성들의 소품으로 여겨졌지만 양산 하나로 체감 온도를 10도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여름 필수품입니다. 기온이 높은 8월 한 달간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지금 더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해 뜨거운 아스팔트의 온도를 20도가량 떨어뜨립니다. 일대 온도도 3도 정도 낮아집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야외 노동자가 많은 논과 밭에 드론을 띄워 폭염 경보 방송을 진행하고 광주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더위를 피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대형 산불의 저격수로 불리는 수리온 헬기가 도입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년 동안 멈춰져 있던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이 지난 31일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도입되는 수리온 헬기는 담수 용량 2,000리터로 32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7월 환동의 특수대응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담수 능력 1,500리터급의 헬기 2대를 횡성항공대와 양양항공대에 배치했습니다. 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웃 주민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cm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해안 지자체가 해안 침식과 관광 활성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6개 지자체로 구성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1일 속초시청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논의했는데요. 협의회는 해안 침식 관련 국비사업 기준을 현행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인 강릉과 동해안 지역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동해안권 6개 시군이 공동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유도하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구성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